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늘 2부가 1부보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2부는요 오세훈이가 오늘 진짜 심하게 혼나야 됩니다. 아니 진짜 정말 나쁜 시장이야. 뭐 고개 숙이고 사과한 것 같은데. 사과했어도 그걸로 끝날 문제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장난질을 못 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는 동네 형 3명 모셨어요. 오세훈이 좀 때려달라고. 네, 자 우리 동네 형님 만나러 출발합니다. 오세훈이 때려줘. 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죠. 예.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훈이 때문에 화 많이 나셨죠, 실제?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더 싫어졌어요. 아니 뭐 감정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요. 네, 진짜 이거 심각하더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경제를 아주 쉽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훈이 이번에 이 작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못 참습니다. 못 참습니다. 예, 이거는 오늘 화 참지 않을게요. 네, 오늘은 화 참으면은 공범으로 저희는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민생 천재, 고발 천재, 1인 시위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5살 후니 오세훈이를 여러 번 고발한 바 있는 안진걸입니다. 오세훈 천재였군요. 예, 생태 땅집 안 갔다고 거짓말한 것도 제가 고발했을 때 검찰에서 불기소하긴 했지만 고발인 주장대로 간 것 같다. 오세훈이 거짓말한 것 같다. 하지만 기억에 오류가 있었으니 무혐의한다. 이렇게 이제 검찰 불기처분한 적이 있는데 그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치 검찰의 망동이었고요. 아니 세상에 이 주문 피청은 윤석열 파면한다. 아 제발 좀. 아, 이게 그렇게 어렵어. 이게 무슨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냥 상식의 문제고 민주주의 문제죠. 외계인이 침범해서 전 국민과 전 우리나라를 공격한 문제인데 사실상. 네. 이걸 안 해가지고 이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 같아가지고 정말 피눈물 호소드리는데 월요일날 최영진 쌤 삭발하면 저도 와서 같이 삭발을 합니다. 뭐 끼워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옆에서 같이 삭발을 아니요, 오지 마세요. 아니 저쪽 앉아갖고 저쪽에 삭발하려고요. 아이고 왜 해? 아니 하지 마요. 아니 그 왜요? 나 빼놓고 하려고. 아이 그 왜? 솔직히 나도 억지로 하는데. 그 아름다운 투쟁을 왜 자기끼만 하려고 그래? 나 진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세훈 이야기가 심각하니까 바로 미담으로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오세훈이 얘기가 심각하니까 미담을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최상목이 논리인데? 이거는? 아니 심각한 이야기가 앞두고 그래도 이 와중에 희망적인 이야기 한두 개는 하고 하자고요. 특히 삭발이 나와요. 자 우리 제가 사실상 요즘 매불쇼 민원 실장이 돼버렸잖아요. 자칭 타칭. 저번에 3표 시멘트 계열로부터 한 10억 가까이 피해본 중소기업 사례 우리 매부리님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주당 박홍배 의원님과 저희가 나서서 중재를 해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중소기업의 피눈물 대기업이 외면하면 되겠느냐. 진짜로? 그래서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됐어? 소송 치하됐고요. 와 너무 고맙네. 우리 매부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본인들이 요구한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액이 이제 변제되기로 했다. 누구라고요? 그 의원이? 그래서 그 박홍배 의원인데 계속 그분이 열심히 하는데 최욱 선생님이 잘 몰라갖고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분이 또 몰랐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 아예 사진 1번, 2번 갖고 왔습니다. 박홍배. 사진 1번. 저 이번에 그 파면 촉구하면서 삭발한 민주당 한노위의 박홍배 비례의원. 이번에 삭발 투쟁을 했어요? 이분은 머리를 민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계속 걷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분입니다. 고맙고 죄송하네. 너무 고맙죠. 그다음에 저분이 또 한 분의 매부리. 그러니까 저번에 국민들이 소상공인 이자 너무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니까 은행들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소상공인들 한해서 이자를 일부 환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장이 압류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압류됐다면으로 300만 원 돈을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 은행이. 박홍배나 또 제가 나서서 또 박홍배 의원이야?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주기로 해놓고 통장에 압류됐다가 안 주면 어떡하냐. 그냥 예를 들면 이분의 이자에서 까주던지 아예 원리금에서 아니면 직접 받아서
수령증을 받고 돈을 주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문제 제기해서 앞으로 그 은행이 이제 하나은행인데 그런 방향을 시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와. 이 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걸 박홍배 의원님하고 박홍배 누군데? 민생경률 아까 박홍배. 그 삭발하시고 또 박홍배 저분 이분이네. 이제는 와,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해야 돼. 박홍배. 그 울산 후배 그 김 의원님만 기억하지 마시고. 박홍배. 네.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한 건데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은행이 작년에 이자만 60제 영업이익 22.4조 와 이런 이자 아니 미담만 얘기하신다고. 예 13번 표만 보여주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세훈이랑 공범이신가? 아니요 오세훈 때려잡아야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 13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소상공인 일부에게 돈을 이자를 돌려줬느냐 저렇게 엄청난 이득을 거두는 것이 국민한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자만 60조 고에 작년에 저건 뭐냐면 순이익 뭐 인건비 비용이 싹 빼고 순이익 22.4조인데 사상 최대입니다. 예. 아니, 은행이라는 것은 이거는 특혜성 사업이에요. 사업 예. 자체가. 맞아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좀 나눠서 하자. 힘들 때마다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자 일부 돌려줬잖아요. 아니 왜 소상공인만 돌려줍니까? 빈민, 청년, 서민들에게도 일부 돌려주면 더 좋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라는 강력한 네. 촉구를 하면서 오세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세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개요만 정리하고 우리 설명 천재와 또 분석 천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이가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럼요. 그 대권 욕심으로 오세훈이가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어.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제.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로 지정이 되잖아. 네. 그럼 여기는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이 여기로 지정이 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못해. 네. 갭 투자를 못한다 이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세훈이가 부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로 안정됐다면서 강남권에 이 지정된 것을 풀어줘 버려. 갑자기. 그럼 또 뭐 그러니까 갑자기 또 부동산 가격 막 난리 나겠네. 난리나. 그래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사람들 불만 막 터져 나와. 그러니까 또 갑자기 오세훈이가 한 달 만에 철회했어? 미안. 미안하다. 그 저 규제 푼 거 미안하고 다시 규제할게. 해서 심지어 한 달 만에 규제를 정책을 바꾸는데 뭐야 이게? 극과 그 전에 풀어줬지. 이번에는 더 많이 지정을 해. 강화를 한 거야? 더 규제를? 강화해. 그래서 2월에 풀어준 것 잠깐 좀 사진 네. 올려주시겠습니까? 2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만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썩거린 거야 부동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고 3월에 이제 미안해 해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또 지정을 해. 이 말이 돼? 극과 극으로 한 달 만에 이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이가 사과까지 했는데요. 예. 오세훈이가 사과하는 영상까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 한 달 사이에 어떻게 극과 극 정책을 쓰냐. 이제 시동 걸어주세요. 먼저 하시죠. 사실 말씀하신 게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흐름이고요. 이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어떤 그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계속 오세훈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언제부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얘기를 하냐면 내란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보다도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겠죠. 뭐냐면 야 이거 내가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필요성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그 전에는 계속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내란 이후에 갑자기 사실은 이거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목적이 뭐냐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권을.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나는 강남 3구에 표가 필요해라고 저는 들렸어요.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표 네. 역시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이제 큰 속보가 하나가 네. 나왔고요. 네. 너무 짜증나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24일 그러니까 24일 월요일이죠. 네네네. 월요일에 한떡수 탄핵 선고가 있다. 헌재에서 발표를 아니, 했습니다. 한덕수를 먼저 한다고? 한떡수 윤석열 제우선으로 한다며. 헌재 윤석열 제우선으로. 아니 한덕수는 하물며 사건 번호가 더 뒤인데? 한떡수가 뒤잖아. 와. 근데 한떡수를 오전 10시에 선고한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아니 그럼 윤석열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언제 할 거야? 윤석열 최우선으로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이 정말 혼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 헌재 아니, 당신들이 다 책임질 겁니까? 야. 이건 아니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와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오전 10시 선고. 지금 속보가 났네. 아 한덕수 먼저 한다. 아니 한독수랑 윤석열은 월요일날 같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파면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저 혹시나 윤석열 금요일 하려는 거 아니겠지? 먼저? 아니면 윤석열을 화요일날 한다고 같이 기일을 해주던지요 최소한.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늦으면 늦는다 이유라도 네. 얘기를 하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치 본인들은 대한민국 구성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냐 진짜. 아 피가 마릅니다. 피가 몇 마릅니다. 말이야 또. 한떡수 네. 월요일 오전 10시. 예. 아 진짜 속상하다. 진짜 네. 너무 속상하다. 아, 진짜. 약간 진짜. 진짜 네. 이 너무 해도 너무하네 정말. 아니 왜 한덕수 먼저 하는데 왜? 아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하위 개념이에요 한덕수는. 아, 당연하죠. 한덕수의 탄핵은요 윤석열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근데 한덕수를 먼저 한다고? 이건 아니지. 에이. 이 파생 개념인데 한덕수는. 아니 이거 혼란을 언제까지 도대체 지켜보시려고? 와, 좀 충격적인데. 오세훈이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오세훈이 뭐 운 좋다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오세훈 간다. 근데 아무튼 오세훈이 표 욕심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서 시장에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거 섣부르게 풀어가지고 집값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했더니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내가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지어는 엊그제 사과하기 전주까지도 아 그랬어요?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와. 실제로는 시장에 충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잠실 위주로 먼저 저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는데 네. 0.72% 정도 상승한 걸로 보이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69, 0.62가 상승이 돼서 예. 82제곱을 사실 우리가 9평이라고 하잖아요. 30평. 예. 9평 기준으로 서초가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가 31억이고요. 강남구가 27억, 송파가 20억 해서 모두 다 20억을 3구가 동시에 넘는 일이 생겼고 오세훈이 때문에. 네. 그리고 거래량도 전년 동기가 약 2,700건인데 지금 거의 2배, 91%가 늘어가지고 5,171건으로 거래량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래량 늘었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이야 풀렸을 때 지금 팔아야 돼라고 해서 막 매도 터트리고 나도 그럼 지금 투기해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아무튼 해서 뭐 이렇게 양쪽 다 지금 아니 거래가- 잠깐만 그러면 또 아니 오세훈이가 예. 풀어줬어. 네. 그래가지고 거래량 폭발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걸 이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파는 사람은 그럼 결국은 막차 잘 탄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산 사람은 이거 똥 밟은 거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와 그러니까 이거 산 사람들 진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기 시작해요. 아 그래.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로 그날과 다음 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 헤드라인을.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제된 다음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까? 아. 그런데 저런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현상이 저 그래프가 보이는데 네. 저거는 매도 물량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거. 내놓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서 그거를 저런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 사간 거죠.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강남 3구의 집을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해 준 거예요. 와. 누군가 엑시트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아 진짜 열받네. 현재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시장에 조바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이 나타나서 사실은 그들의 엑시스를 사실 도와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흥미롭게 뭐냐면 이게 계속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또 규제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저 세금 인하가 무슨 뜻이에요? 인하는 인하. 인하야? 예. 아 난 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죄송해요. 인하. 세금 인하. 네. 세금 인하. 워낙 무식해갖고 뭐 내가 모르는 게 있는 줄 인하. 알았어. 세금입니다. 나도 그랬어. 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거에 문제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그것도 정치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규제를 이렇게 확대한 거죠. 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설명하면서 기자들을 쭉 만났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불만을 얘기하냐면 네. 자기한테 왜 옷소공이라고 하냐. 옷소공이 뭐예요? 옷소공. 오세훈이 쏘아올린 작은 공. 아.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두려웠던 거죠. 뭐냐면 야 이거 나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면 나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싫은가 보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싫었기 때문에 급하게 또 이걸 확대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규제하고 해제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예. 정치적 목적 아.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뢰성 있는 정책일 것.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측 가능해야 돼. 아, 그렇지. 근데 그럼. 이 두 가지를 망가뜨렸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지금 오늘 당장요. 집값이 2, 3억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당장 호가가요. 막 내려가요. 막 내려가. 호가 그렇게 올랐다가 시민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표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이다 탄핵이다 사실 이게 급선무인데 부동산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너무 서글프고도 충격적인 일이 진짜 아닙니까? 나쁜 시장인 근데 거야. 더 이거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더 나쁜 게 뭐냐면 예, 예. 대치동에 부동산을 들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오세훈이가? 예. 24억 원짜리. 아 그래. 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요. 자기를 위한 일이 혹시나 만약에 팔았다. 바로. 아이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티나게 에이, 그렇게는 못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네. 본인이 사실은 여기에서 규제를 해제하고 이런데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야이씨 설마. 에이 오세훈 에이 그렇게 티나게 하겠어. 에이 오세훈. 에이 오세훈. 허가를 풀고 에이. 당장 팔지는 않았지만 어. 어쨌든 이해관 중대 이해관이 자기 이해관이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시도만 해도 날라갔어요. 그렇지, 시도만 해도 오 날라가. 이놈 이거 시도했다고. 맞아. 그렇지. 근데 제가 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 얘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 뭐냐면 다 얘기했잖아. 너 왜 강남에 아파트 있는 애들이 왜 다 사퇴했어요. 예. 다 쫓겨났어. 근데 지금은요 온통 다 강남에 집 있어요. 아. 그런데 규제 해제해주고 이래도 아무도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규제 해제하는 게 나의 정말 너무 확고한 철학이야. 예를 들어 규제 해제하는 게 그럴 수는 있잖아.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근데 내가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 아, 못하지. 아니면 못하죠. 아니면 정리를 하고 먼저 하고 그럼요. 그러면 팔고 들어왔어야지.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심각하게 게 봐야 돼. 오세훈은 뭐 대선이 아니라 공직이 아예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되는 자격이 아주 없는 사람이야. 조그만 자리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 생각되는 게요. 네. 한 네 가지 문제를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데 예. 이런 뭐 개별적으로 뭐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됐냐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GDP 대비해서요. 아휴, 이게 쉽게 말하면 빚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제일 많은 가계. 가게가 근데 그 빚이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다 집값 떠받치는데 집에 들어가 있어요. 집에가 예. 있어. 그래서 사실은 산업 생산이 늘던 뭘 하든 그걸 집값으로 다 떠받치고 네. 땡겨가니까 가정 살림도 윤택해지지 않죠. 금융시장으로 돈도 안 돌죠 해서 예. 집값을 이렇게 계속 떠받치고 있으면 이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 다 알죠.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을 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달콤한 유혹 같은 거거든요. 아 강남 부자세요? 나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집값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공직에 있다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고 정책과 행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집값을 반대로 올리는 정책에 그 얄팍한 수단을 써가지고 내가 달콤한 정책 이익을 보겠다. 이거는 작은 이익에 나라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일단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돼. 자 첫 번째 그래서 최악의 레드라인 행정가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집값 올리는 정책인데 네. 그쪽을 했다라는 게 있어서 일단은 이 사람은 공직 자격이 없다. 첫 예. 번째.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 원, 8만 원 심각합니다. 미분양이 그리고 악성 미분양 준공 해놓고도 텅텅 비어있는 지역이 아유.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2만 호가 넘네 하는데 다 죄다 지방에 걸려 있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지방 경기, 지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리즈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두 개씩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그게 해소가 돼야 지방에서부터 부동산 문제가 서서히 해결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이 한 게 뭡니까? 지방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서울도 아니야, 서울도 강남이야.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에 빗장을 열은 거예요. 그래. 갭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투기해도 괜찮습니다. 실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지역이 아니라 이제 서울 강남을 타겟으로 목표를 바꾸게 만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이번에 재지정한 것도 오세훈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국토부가 열받아서 허수를 찌른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그게 뒤에 압박이 있어요. 아. 떠밀려서 한 거 한 측면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에 네가 지금 반기를 드는 거야. 여기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너 살겠다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지방 관련한 부동산 경기를 풀고자 하는 그야말로 공익적 전국적 정책에 오세훈이가 지만 살겠다고 빗장을 열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진짜 나쁘네. 세 번째 뭐냐면 나빠. 지금 우리 경기 최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정도로 가면 이제 완전히 침체로 들어가니까 한국은행이 뭘 하려고 합니까? 금리 인하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 금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내릴 거 다 준비하시고 정부도 빨리 추경해라. 지금 경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멘트입니다. 그럼 부동산 꿈틀거릴 텐데.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근데 우리가 금리 내려서 경기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경기 풀려서 나온 그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그러면 이거는 말짱도루묵이야. 말짱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돈이 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수단을 강구해서 그걸 막아달라는 그렇지.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오세훈이 뭐 했어요? 니네들이 그걸 하든지 말든지 나는 뚜껑 연다고 지금 진짜 나쁜 연 사람. 거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적절히 금리 등등으로 대응 못하면요, 우리 침체 이거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자기 정치적으로 살겠다고 아까 지방 부동산 작살냈죠. 지금 뭡니까? 경기 대응 1년치 우리나라 경제 농사 이거 작살내는 중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폐해를 끼쳤죠. 그다음에 이광수 대표님 방금 지적한 거 있잖아요. 대치동에 자기 집이 있어요. 이거 1가구 2주택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광진구예요. 청담동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삽니다. 근데 지금 대치동에 집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이거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해줬다? 이거는 공직에 있으면은 안 돼. 있을 자세가 아예 안 되는 사람. 아예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세훈이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나 더 드리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시장의 신뢰인데 네.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정책이 풀렸다. 토지거래 해제가 풀렸다 그러면요. 시장은 준비를 합니다. 풀리나 보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 집값으로 계속 호가를 내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사겠다는 분들도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또 대출 알아보고 여기 이사 갈 거 대비해서 어저께 계약금 넣고 또 계약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입니다. 좋던 싫던. 근데 지금 다시 또 이걸 중단시켰어요. 규제를 더 대폭 확대했단 확대했어. 말이죠. 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시민들은 장난감입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입니다. 예. 정책을 믿고 부동산 몇십억짜리를 거래하겠다고 자기 전 재산이잖아.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장난감입니다. 자기 대선 노름의 장난감이죠. 맞아. 시민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공직에 서서는 안 되고요. 안 돼, 안 돼.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쑥대밭 사람입니다. 안 돼. 더 큰 권력, 지금 있는 권력도 뺏어야 된다고 저는. 맞아. 야 박시동 좋다 오늘. 예. 아니 근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네. 과장된 표현이 없어요. 아니나 안 그럴까 지금 피치 있잖아요. 국제신용평가사. 네.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망 올해 작년에는 2% 넘을 거로 전망했거든요. 3월 19일 날 발표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1.3%로 낮춰버렸습니다. 그냥 IMF나 코로나 때급으로 낮춰버린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경제기라고 외국에서도 이제 지적하고 경고를 다 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오세훈이 쏘아올린 작은 공 오쏘공이라 했는데 작은 공이 아니라 이제 그건 옛날에 이제 난쏘공 소설 오세훈이 쏘아올린 엄청난 공이 돼버린 거예요. 네. 부동산 폭등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일으키는 황당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같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약한 게 최근에 서울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거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네. 부잣집 자제. 네. 그리고 시민들은 그냥 아이. 가난한 집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기득권만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라는 게 전 기본적으로 경제를 떠나서 경제도 물론 중요한 영향이 있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엔 서민과 중서민을 위한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오세훈은 그냥 강남 그리고 부자들. 그럼 우리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또 속보 하나 떴네요. 네, 지금 헌재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일 발표 이번 주에 안 한다 이런 속보가 좀 들어와 있네요. 이번 주에 선고일도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속보입니다. 왜 와, 안 하는데? 이유가 뭔데 도대체? 그러니까 왜 안 하는데 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지금 힘드네. 나라가 망가지고 지금 시민들 죽어 나갑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한데 이거 참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는 뭔데 이유는? 아니, 최소한 월요일 한독수를 하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윤석열에 대한 선고도 있을 예정이라거나 지금 치열히 논의 중에서 다음 주 중에는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뭐 이 정도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못하면 왜 못하는지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요. 한국수가 뒤인데 지금.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안에서 뭐 쌈이 붙었다 논쟁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뭐 평의를 몇 번 진행했고 앞으로 한두 번의 평의를 하면 뭐 다음 주 중에는 선고가 있을 전망 이렇게만 해줘 사람들이 그래도 경제도 민생도 그걸로 이제 반등할 계기를 삼고 우리 민심도 이제 정말 다들 내란성 불면증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언제까지 너무 힘드시죠. 너무하네요. 헌재는 진짜 너무해. 참을 수가 없어. 참 이런 헌재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 어떤 얘기까지 했어. 이거 재보궐선거 비용 아껴야 되니까 뭐 며칠 전에 해야 된다. 막 이런 지금 보면 너무 거룩한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3월 12일 전에만 하면은 뭐 한 300~400억 아낄 수 있으니까 아낀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거 뭐 감안하지 않겠냐. 막 우리 막 그런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요. 너무 부끄럽다 네. 진짜. 3월 7일 날 하면 3월 8일부터 38 광땡 민족과 국가의 광땡이 된 광명이 온다 뭐 이런 그런 말장난은 한 적 아니, 없고요. 유머가 이런 유머도 그런 있어요. 유머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한가한 얘기만 했던 것 같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 자기만요. 네.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뭐 보궐선거 비용 이런 거 생각 일절 맞아요. 안 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많이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세훈은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 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과도 근데 하나도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아마 국토부랑 정부에서 억지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가 분명하고 네.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또다시 부동산 폭등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더 심화됐다 이렇게 솔직히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의 변동폭이 커져서 자기 책임 인정하지 않는 네.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들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유, 요거는 하나 해야죠. 그래도 우리 그래요? 영화 초원 어제 개봉했잖아요. 네. 네, 3월 19일 날. 예. 근데 멀티플렉스 3사가 대기업이 장악했잖아 우리나라 영화관을. 사회성 짙은 영화나 비판적인 영화는 배치를 안 해줘요. 영화를 안 틀어줘요. 그럼 오전에 틀어놔요. 어떤 내용의 영화길래요? 이 초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학생회, 동아리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임금체불 또 노조 탄압에 맞서서 학생 이걸 옛날 노학연대라 했잖아요. 노동자 학생연대에서 작은 공장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일종의 네. 굉장히 지금 시기에도 힘이 보시면 우리 국민 힘이 불끈불끈 쏟을 수 있는 영화거든요. 네, 아무튼 저 거기에 이제 배우로 출연하십니다. 예, 제가 출연한 건 배우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기업 3사가 장악한 영화에서 안 틀어주고 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예매도 해주시고 항의 전화도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볼만한 영화를 저녁에 배치 안 하냐 프라임 타임 때 이렇게 좀 영화관 제가 영화 출연해 보니까 영화에 수천 명이
그 영화를 하나를 만들어요. 네. 정말 종합 예술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잘 돼야지 나중에도 우리 영화 산업, 문화 산업도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탄핵이 오늘 민생의 복이고 탄핵이 문화 예술의 발전입니다. 모르는 사람 있나요? 탄핵만이 살 길이다. 예. 다시 호소 드려봅니다. 네. 아, 근데 헌재 진짜 좀 너무 무책임하다. 진짜. 아니 진짜 너무 무책임해. 예. 헌재가. 국민을 봤으면 이렇게 안 야, 하지. 진짜 너무 이렇게 안 무책임해. 해. 어떻게 이번 주도 건너뛰냐. 아, 이거 진짜 현재 너무- 직원들도 이번 주 안에는 나야 된다는 이건 의견들을 너무 무책임해. 이렇게 저 안팎에서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헌재 직원들도 네, 제가 네. 만나보면 별파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안에는 끝내주세요. 다시 한 말은 네. 올 하안은 끝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네. 진짜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 맞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무튼 진짜 다들 각오하십시오. 제가 아주 강하게 네. 삭발투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